안녕하세요. 저는 일명 테슬라 교수라고도 알려진 서울대경대 노상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인터넷 오브 테슬라라는 제목으로 테슬라의 생태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5년 6월 22일 우리 시간으로는 어제죠. 저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생일이냐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자동차 회사를 알고 있는 테슬라의 로보택시 서비스가 시작된 날입니다. 20여 대의 모델 Y 차량으로 20여 명의 인플루언서를 초대해서 아주 작게 시작했지만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자율주행을 하느냐, 라이다 없이는 안 된다, 고해상도 지도 없이는 안 된다 등 정말 많은 의혹과 의심을 지어낸 날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에게는 지난 10년간 테슬라에 대해서 강의했던 내용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테슬라 인플루언서가 실제로 텍사스 오스틴에서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난 것일까요? 아닙니다. 10여 년간 의 투자와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글과 강의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2017년 테슬라의 모든 것이라는 강의에서 테슬라는 늦어도 10년 이내에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완성하고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대부분의 분들이 안 믿으셨죠. 그리고 2021년에 테슬라는 인공지능 기업이다 라는 강의에서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AI 로보틱스 기업임을 강조했습니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등 물리적 AI, 로봇도 포함이겠죠. 물리적 AI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으로 확장성이 높은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가장 먼저 완성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때도 많은 분들이 잘 안 믿으셨죠. 올해는 테슬라 Y라는 책을 통해서 테슬라의 본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 Y는 테슬라를 왜 자동차 제조사로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테슬라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서 노력해 왔는데 가끔씩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습니다.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의 시작으로 이제 속이 좀 후련해진 느낌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테슬라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라 테슬라의 모든 측면을 볼 수는 없겠지만 가장 핵심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테슬라는 전기차 제조사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몇 번 얘기했듯이 테슬라는 자동차 제조사가 아닙니다. 테슬라가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일론 머스크가 10년 전에 명확하게 그 답을 알려줬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의 네트워크라고요.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플릿은 네트워크로 작동해. 그래서 한 차가 무엇인가를 배우면 전체가 배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를 테슬라에서는 플릿 러닝이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플릿 러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하나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자동차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즉, 테슬라는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자동차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의 결과로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개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기업과는 다르게 800만 대가 넘는 고객의 차량을 활용하는 것이죠. 테스트, 데이터 수집 등등 거의 모든 것들을 고객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영상은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를 스스로 주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파리의 개선문 회전교차로 가보신 분은 얼마나 복잡한지 잘 아실 겁니다. 저 같아도 파리 개선문 회전교차로를 운전하기는 거의 어려울 것인데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은 스스로 잘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을 똑같이 적용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자동차인 줄 알았던 로봇이 3년 만에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수준까지 도달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 옵티머스 로봇에게 명령을 말로 하면은 스스로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을 유튜브 동영상, 물론 아직까지는 1인칭 시점의 동영상이긴 하지만 앞으로는 3인칭 시점의 동영상 보고도 배울 수 있도록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회사를 자동차 제조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 본질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와 같은 구조의 비즈니스를 저는 오가닉 비즈니스라고 부릅니다. 2016년 오가닉 비즈니스라는 책에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아마존이 주 사례였고 테슬라 Y책은 테슬라가 주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가닉 비즈니스는 기존의 전통 비즈니스와 어떻게 다르냐? 전통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테슬라는 전기차를 만들어 고객에게 판매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하나하나가 제품인 것이죠. 그런데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는 고객과 함께 전기차의 네트워크를 만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플릿 러닝, 한 차가 배우면 다른 차가 배우는 그런 구조를 달성한 것이죠. 그래서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에서 보면은 이 네트워크 제품, 네트워크 테슬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전환이 비즈니스 본질을 바꾸게 됩니다. 오가닉 비즈니스는 네트워크 제품이다 라는 관점에서 출발하지만 조직 관점에서는 더 이상 고객과 직원의 구별이 없는 고객이 직원인 비즈니스가 되는 것이고요. 프로세스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진화하는 애자일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입니다. 즉, 오가닉 비즈니스는 고객과 함께 네트워크를 만들고 끊임없이 진화하는 비즈니스로 정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뭐가 좋으냐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의 답은 기하급수적 성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테슬라의 재무제표를 보신 분이 얼마나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테슬라는 자동차를 포함한 하드웨어 제조사들이 듣도 보도 못한 연평균 성장률 40%를 지난 10년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 약 130조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14년 4조 정도의 매출이 130조가 됐다는 것은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성장세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보듯이 곧 망할 것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자동차 네트워크로만 볼 수 있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테슬라는 정말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고 개발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물론 전기차, 충전기, 에너지 스토리지, 그 다음에 솔라루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만한 것이 보험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튬도 정제하고 있고요. 배터리 셀도 만들고 있고요. 실제로 서비스도 자동차 이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GPU와 같은 AI 학습 칩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개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로보틱스 서비스, 그 다음에 에너지 스토리지 에너지 스토리지를 기반으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오토 비더 소프트웨어까지 정말 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기존의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전혀 관계없는 제품들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가닉 비즈니스 관점,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보면은 너무나 선명하게 테슬라가 어떤 기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의 네트워크, 그리고 충전기의 네트워크, 발전소, 즉 에너지 스토리지의 네트워크, 그리고 로보택시의 네트워크, 로봇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라는 것이 관점에서 우리가 제품을 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테슬라가 자동차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만들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고 자동차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제품이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제품이라는 것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 네트워크의 가치, 즉 기기의 가치 합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 효과라고 볼 수 있겠죠. 더 많은 자동차가 참여하면 할수록 자동차의 가치가 더 커지는 그런 구조를 이야기합니다. 마치 사람의 가치가 세포의 가치 합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네트워크 가치가 얼마나 큰가, 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저는 인터넷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터넷 하면은 우리가 30년 전에는 컴퓨터의 네트워크라고 다들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큰 가치가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 지금 와서 컴퓨터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가치의 합이다라고 하면은 다들 비웃을 것입니다. 인터넷은 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생태계의 가치를 만들어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테슬라를 자동차의 네트워크, 충전기의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맞을까요? 저는 이러한 테슬라의 네트워크를 인터넷 오브 테슬라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제가 자동차의 네트워크 또는 충전기의 네트워크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자동차 가치의 합, 충전기 가치의 합, 이 숫자에 매몰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인터넷 테슬라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는 자동차의 네트워크, 충전기 네트워크, 배터리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보기보다는 이것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이룬 인터넷 오브 테슬라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각각의 기기들 또는 저는 이러한 기기들이 다 로봇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자동차는 바퀴 달린 로봇, 충전기는 팔 달린 로봇, 에너지 스토리지는 팔다리 없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팔다리 달린 로봇 이렇게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로봇의 네트워크들이 각각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선순환을 이루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의 네트워크 관점에서 봐야 되고 이 하나의 네트워크를 저는 인터넷 오브 테슬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시면은 이러한 테슬라의 네트워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만들 가치가 어떤 가치일지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인터넷 오브 테슬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운송 산업, 그리고 에너지 산업, 그리고 노동시장을 혁신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실질적으로 이미 시작이 되었고 앞으로 10년간 어떻게 될지 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테슬라 자동차 인도 대수 관점에서 보면 지난 10년간 거의 50%씩 성장을 했고요. 누적 충전기 수 관점에서 봤을 때도 10년간 연평균 37%씩 성장을 했고요. 최근 들어 에너지 저장 장치 인도를 보시면은 지난 5년 동안 80%씩 성장했습니다. 올 1분기에도 10.4 기가와트 아워를 인도에서
올해도 40-50% 이상의 성장세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 이 에너지나 자동차, 충전기의 네트워크의 가치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막 이런 네트워크의 가치가 작동하기 시작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에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테슬라의 경쟁사 제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경쟁사 제품이 전기차 제조사인 BYD인가? 아니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그리고 서비스를 하고 있는 웨이모인지, 아니면 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우버인지, 아니면 이것을 넘어서는 그런 기업이 될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짧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테슬라의 본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고 자동차 네트워크, 더 나아가 테슬라의 인터넷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